일반 철거 시간입니다. 이제 현장 작업의 시작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1번, 철거 시작 전에 주변 세대에 소음이 심한 시간대를 통보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철거 업체에 철거 범위를 자세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포스트잇이라든가 매직으로 현장에 표시하면서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철거 부위는 욕실 철거, 가구와 싱크 철거, 확장 철거, 또 타일 철거, 조명 철거, 벽지 철거가 일반적인 철거 항목입니다. 4번, 욕실 같은 설비 철거를 할 때 급수관은 PVC 막에 현장용으로 메꾸라라고 하죠. 확실하게 막아서 아래층에 누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배수관도 청테이프로 단단히 막아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공사 후에 하수관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번, 욕실이나 주방같이 콘센트를 증설해야 될 곳은 철거업체에서 사전에 벽면 홈파기 작업을 의뢰해서 미리 진행해 놓으면 전기 공사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욕실 타일 철거는 기존 떠붙인 몰탈이 깔끔하게 철거가 되어 있어야 욕실 타일 공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7번, 인터폰 같은 전자기기라든가 소화 기능이 있는 주방 후드는 재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할 때 기존 배선을 사전 촬영해 두면은 같은 제품이나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재시공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8번, 가구와 싱크대 철거는 핸드 드릴을 이용해서 가구판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철거해야 폐기물 차량 적재를 할 때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 욕실 철거는 특히 부분 철거, 전체 철거, 바닥만 철거, 또 욕실만 철거 같이 철거 방식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사전에 고객과 협의한 방식을 철거 업체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실수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 발코니 확장 철거나 일반 벽체 철거는 철근이 들어있지 않은 구조벽만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 장비는 벽 철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비인 파트너 같은 장비와 또 짧은 시간에 바닥 철거를 할 수 있는 브레이커 같은 장비를 철거 업체에서 준비하도록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장 바닥 철거할 때 그 바닥의 깊이는 난방 파이프와 바닥의 단열재, 또 그리고 미장 두께를 감안해서 최소 60m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장 1일차 일반 철거 작업의 가이드북 항목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가장 소음이 심한 공정이니만큼 주변 세대에 양해 구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욕실 철거 시에 양변기 하나는 임시 고정해서 공사 진행 시에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가이드북 세 번째 시간 일반 철거를 마칩니다. 본공사 2일차 바닥 철거입니다. 이제 바닥 철거로 모든 철거 작업은 종료가 됩니다. 먼저 1. 철거 시작 전에 일반 철거와 같이 주변 세대에 소음이 심한 시간대를 미리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강마루나 원목마루의 철거, 강화마루의 철거, 데코 타일이라고 부르는 PVC 바닥재 철거, 전통 종이장판 철거로 분류합니다. 철거 업체에 철거한 바닥재의 종류를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3. 강마루나 원목마루는 에폭시 본드로 시공하기 때문에 마루 철거용 도자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해서 철거합니다. 아래층에 소음이 상당하니까 1번과 같이 사전에 주변 세대에 미리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4. 강화마루는 현가식 조립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치를 하니까 철거는 작업자가 걷어내는 방식으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매우 작업이 쉽습니다. 5. PVC 바닥재는 부착된 상태에 따라서 철거용 도자가 아닌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전통 한지 종이 바닥은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은 마루 에폭시 시공 시에 에폭시의 종이가 떨어져서 부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라인더로 완벽하게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7. 모든 바닥재는 철거 후에 남아있는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라인딩 작업을 합니다. 이때 바닥의 수평과 평활도를 잘 살펴서 높낮이를 골라주면은 차후에 마루 시공의 품질이 매우 좋아집니다. 하지만 작업자가 바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난방 파이프까지 갈려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층 누수 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현장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본공사 3일차 설비 공사입니다. 철거 작업 시에 바닥 하수구나 급수용 수도꼭지 같은 수전류를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설비 작업으로 급배수 정리와 배관 작업을 해놓아야 부속 작업인 조적, 미장, 방수 작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설비 점검입니다. 1. 주방입니다. 싱크대 형태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수전과 배수관 이전이 따라가게 됩니다. 기존 주방 수전이 벽붙이 수전이라면 싱크대 밑에서 올라오는 요새 소위 이야기하는 거의목 수전으로 배관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2. 욕실 설비 점검입니다. 욕조 철거하고 샤워기를 설치할지 젠다이를 설치할 것인지 위생 도기를 위치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다 확인해서 급배수 이설과 하수 배관 작업을 해야 합니다. 3. 발코니 설비입니다. 세탁기나 물 사용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수전과 하수구를 이전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4. 기타 보일러나 온수 부패기 교체 작업, 욕실 내부의 라지에타 철거 작업 같은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비공사의 공통 체크리스트 사항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설비 공사의 가장 중요한 체크 사항은 공사 전에 위아래 세대의 누수 확인과 공사 현장의 원활한 통수 확인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체크리스트 1번 발코니 확장, 난방 공사 시 단열재를 틈이 없이 밀실하게 채우고 난방 파이프의 간격은 200mm로 달팽이형 배관이 원칙입니다. 난방 파이프는 몰탈 위로 뜨지 않게 해야 하고 몰탈에 충분히 묻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욕실 공사입니다. 양변기 오수관은 벽체에서 30cm 이상 떨어져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 되면 편심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다리 세면기를 설치할 때에는 기존 바닥 배관이면 젠다이를 설치해서 벽배관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욕실 기구의 표준 설치 높이는 세면기는 850mm, 욕조 수전은 높이 650mm, 일반 샤워기 수전은 850mm, 선반형 샤워기는 1000mm 이상, 수건거리 1300mm 이 정도의 표준 높이를 참고하셔서 고객과 설치 높이를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가이드북의 5번째 시간 설비 공사를 마칩니다. 다음 6번째 시간에는 본공사 4일차 조조 미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